오늘은 목에서 나타나는 통증 질환 중에서 설골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 통증 질환들, 좀 흔한 것들은 이제 한번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좀 빼먹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드물지만은 알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모르면 또 오래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침을 삼킬 때 목이 아파요. 내지는 뭘 삼킬 때마다 목이 뭔가 걸린 것 같아요. 라는 느낌 때문에 이제 불편해 하시는데, 이것 때는 뭐 검사를 해보고 뭐 위장 검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봐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발견이 되지 않아서 좀 꽤 오랫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설골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우리가 감별하고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설골증후군이라는 거는 경상설골인대라고 해서 경상돌기하고 설골에 이 뿌리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는데요. 이 인대가 섬유화가 되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이 주변에서 유발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설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생겼죠. 뒤가 비어있고 이 공간이 기도하고 식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더라도 좀 큰 덩어리가 지나가더라도 걸리지 않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목젖이 튀어나온다 그러죠. 그 튀어나오는 요게 우리가 갑상연골이라고 하는 요 연골이에요. 그거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가만히 만져보면 뭔가 딱딱한 뼈가 하나 만져질 거예요. 요거를 양손으로 가만히 잡고 침을 한번 꿀떡 삼켜보세요. 그러면 이게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 말이나 안녕하세요, 어깨동무한의원에 왔네요, 뭐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이 설골이 계속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설골은요, 어느 뼈하고도 관절이 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떠 있는 뼈예요. 그리고 이 뼈가 여러 가지 근육들로 이 후두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턱으로도 연결이 되고, 밑에 이 성대하고도 연결이 되고, 다음에 목이나 이런 어깨뼈하고 여러 조직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뼈 하나는 되게 작고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이 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설골이 상당히 많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턱의 균형을 잡거나 우리가 뭔가 씹거나 이럴 때도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뭐 노래 같은 거 부를 때 고음을 불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음을 할 때 이 설골이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음을 높이기도 했다가 낮추기도 했다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게 이 위치가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침을 꿀떡 삼키거나 음식을 삼킬 때 그때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게 그거를 막아주는 보조적인 그런 역할들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골이 그래도 위치가 떠있는 위치라 그랬잖아요. 떠있는 뼈다 보니까는 이게 위치가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경상돌기하고 이 설골의 뿔을 이어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경상설골인대라고 하고요. 이 인대에 설골에 붙어있는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 주변에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질환을 설골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증이 생겨 있다 보니까 통증 느낌 자체는 약간 따끔한 이런 날카로운 느낌이 나고요. 이 느낌이 약간 얼굴 쪽으로 퍼지거나 어깨나 목 쪽으로 좀 퍼지거나 이럴 수 있고요. 주로 통증은 무언가를 삼킬 때, 그 다음에 말을 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이럴 때 이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목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물감 같은 게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해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일단은 설골증후군은 특별히 뭐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잘 나타나지 않고요. MRI를 찍어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염증이 아주 심한 초기 때나 약간 염증 반응이 있다는 게 MRI에 체크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난 뭔가 불편한데 이게 근데 어디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좀 전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이글증후군이라고 해서 병변은 비슷해요. 이 경상돌기 자체가 길게 자라거나 아니면 경상돌기 근처에 있는 이 경상설골인대가 섬유화가 되면서 석회화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이런 설인신경이라든지 아니면 내경동맥이라든지 이런 걸 자극을 해서 찌릿한 느낌이 혀나 얼굴이나 목 깊숙이로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차이점은 이글증후군에서는 삼킬 때는 별다른 이상이나 불편감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고개를 돌릴 때 좀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삼킬 때 이제 목이 아프니까 내가 감기가 걸렸나? 편도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편도염은 감기예요. 말 그대로 한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고, 입을 벌렸을 때 이 편도나 인후 주변이 이렇게 붉게 부어 있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설골증후군은 꽤 만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씩 계속 같은 통증이나 이물감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봐도 이 주변이 뭐 염증 반응이 있거나 이러지가 않죠. 가장 많이 오인이 되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특히나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워낙에 흔하다 보니까 이걸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설골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를 받게 돼요. 식도에 있는 산이 식도 분문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자꾸 타고 올라가면서 식도를 자극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고요. 이 역류성 식도염에도 가장 흔한 증상이 목이 칼칼하다든지 목에 뭐가 걸려있는 느낌이 난다든지 이런 느낌들이 같이 나타나는데, PPI 계통의 위산을 억제를 해주는 그런 약을 쓰면은 그런 게 가라앉죠. 근데도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잘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설인신경염이에요. 우리가 3차 신경통이라고 해서 3차 신경, 5번 뇌신경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얼굴이 찌릿찌릿한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거보다 확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타나지만은 9번 뇌신경인 설인신경도 3차 신경통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설인신경은 목 주변이나 혀뿌리 쪽이나 아니면은 우리 내경동맥의 이런 박동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인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통증 느낌이 약간 달라요. 설골증후군은 따끔한 그런 통증이라 그랬는데, 이건 신경통이다 보니까 좀 찌릿한 그런 느낌으로 좀 통증 느낌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설인신경은 요 심장 박동하고도 좀 관계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약간 심장 박동수가 느려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임상의 양상이 좀 많이 다른 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골증후군이 임상에서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임상가들 중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치료가 되게 간단하게 치료가 되기도 하는데, 모르면은 꽤 오랫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부위는 턱갑 바로 밑에 요 설골, 아까 만져봤던 여러분들이 침 삼킬 때마다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 뼈에 이렇게 날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한 점이 되게 염증이 있으면 되게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에다가 이런 염증을 좀 가라앉혀 주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 어깨동무에서는 주로 이제 주경약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맞고 나면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불편했던 느낌들이 몇 번 이제 반복된 치료로 이렇게 쉽게 좋아지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골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내가 좀 오랫동안 이게 잘 치료가 안 되고 이런 통증들이랑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해서 사진을 찍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데 치료를 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다 싶으면은 전문가를 찾는데요. 어디를 가면 될까요?